오늘은 맨 처음에 바이너리 서치, 그 다음에 파라메트릭 서치,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하고 스터디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바이너리 서치를 들어가기 전에 문제 하나를 생각해 봅시다. 어떤 수열 A가 오름차순, 즉 오른쪽 조건과 같은 식을 만족한다고 해봅시다. 이때 수열 A에서 특정 값 K의 위치 I를 구할 거라고 해요. 가장 기본적인 풀이로는 하나씩 순차적으로 탐색을 하면서 K를 찾는 방법이 있겠죠. 하지만 얘는 A가 오름차순이라는 정보를 활용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임의로 I번째 원소인 AI를 뽑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알 수 있는 사실은 반드시 I보다 왼쪽의 원소는 AI 이하예요. 그쵸? 오름차순이라고 했으니까. 반면 I보다 오른쪽의 원소는 AI 이상입니다. 그쵸? 만약 AI가 찾고자 하는 K보다 작다면 I번째 원소보다 왼쪽의 원소들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작을 테니까. 그러면 저희는 답이 오른쪽에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만약 AI가 찾고자 하는 K보다 크다면 I번째보다 오른쪽의 원소들은 필요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AI보다 오른쪽에 있는 원소들은 다 클 테니까 답은 여기 있겠네요. 그러면 어떤 I를 고르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요? 다시 말하면 어떤 I를 고르는 것이 가장 크게 구간을 버릴 수 있을까요? 저희는 구간을 크게 버려야지만 해당 값을 찾을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지잖아요. 반드시 I는 2분의 A 크기인 것을 잡는 게 효율적입니다. 바꿔 말하면 구간의 중앙값을 잡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저희가 임의로 그 다른 위치에 잡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오른쪽이 좀 더 치우쳐져 있는 위치에 잡았다고 해봐요. 근데 만약 이 값이 버려지는 게 오른쪽 구간이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별 이득을 못 보잖아요. 반대로 이런데 중앙보다 왼쪽에 있는 위치에 잡았다고 하면 만약에 이쪽이 버려질 수 있는 거잖아요. 왼쪽 구간이. 하지만 항상 중앙값을 잡으면 언제나 절반이라는 크기를 버릴 수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중앙을 잡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바이너리 서치는 뭐냐면 방금 전 설명한 문제를 해결한 방식이 이분 탐색과 동일합니다. 어떤 기준을 통해 정렬이 된 리스트를 통해서 해당 리스트의 구간에서 중앙값을 찾습니다. 같은 기준을 통해 비교를 해서 구간을 절반씩 버리면서 탐색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위의 문제를 해결하는 코드는 이와 같습니다. L과 R의 구간의 양끝점을 지정을 해주고 find는 이제 그 해당 위치예요. 구간이 크로스 되지 않을 때까지 중앙값을 잡고 이 중앙값에 대한 A 값이 K보다 작다면 오른쪽 구간, 그렇지 않다면 왼쪽 구간을 보고 만약에 같다면 find는 M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탐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한번 체크해 봅시다. 리스트의 크기가 n일 때 1의 시행, 그러니까 시행이란 말은 중앙값을 잡고 값을 확인해서 구간을 버리는 행위, 이거를 시행이라고 해요. 이 시행을 한 번 하면 크기가 n 곱하기 2분의 1의 1승으로 감소를 하죠. 2회 시행을 하면 n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으로 감소가 되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해서 h회 실행을 하면 크기가 이와 같습니다. n 곱하기 2분의 1의 h로 저희가 원하는 건 이 n 곱하기 2분의 1의 h가 1이 될 때까지를 원하는 거죠. 이 식을 풀어보면 h는 로그 2의 n과 같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이 이분 탐색의 효율성은
이렇게 표기할 수 있겠네요. 로그 2의 n. 그 다음에 parametric search. 얘 같은 경우는 이분 탐색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이분 탐색은 주어진 값에서 답을 찾는다면 parametric search는 주어진 범위에서 답을 찾는다는 차이가 있어요. 이는 이제 문제를 푸시면서 알게 될 텐데 보통 최대, 최소 문제에서 주로 사용이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최적화 문제를 바이너리 서치 플러스 yes or no 문제로 변화하는 것과 같아요. 파라미터리 서치를 쓰기 위한 조건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가능한 해의 영역이 연속적이어야 됩니다. 이해를 위해 오른쪽 그림을 볼까요? 빨간색 부분이 이제 조건을 만족하는 부분이고 이 흰색 부분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만약 어떤 해가 yes라면 구간 xr은 반드시 yes예요. 저희가 임의로 여기를 찝었어요. 만약 얘가 참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만큼은 항상 참이라는 게 보장이 되잖아요. 근데 반면 이 왼쪽 구간은 참일 수도 거짓일 수도 있어요. 반면 x가 no라면 구간 lx는 반드시 no입니다. 여기가 만약에 no라면 이 왼쪽 구간은 당연히 no예요. 이 오른쪽 구간은 yes일 수도 no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한쪽 구간을 버리기 위해서는 언제나 다른 한쪽은 자신이 고른 것과 동일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yes라면 한쪽 구간은 반드시 모두 yes여야 되고 만약 얘가 no라면 한쪽 구간은 반드시 no가 돼야 돼요. 어떤 값을 뽑더라도. 이 말이 가능한 해의 영역이 연속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yes, no 프로블럼이 기존의 최적화 문제보다 쉽게 풀려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기존의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보다 어떤 해 x가 yes인지 no인지 판단하는 알고리즘이 더 효율적이거나 동일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얘는 이제 문제를 푸시면서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parametric search는 어떤 해의 구간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 해에 대한 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x는 fx라고 이런 식으로 함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parametric search를 사용할 수 있는 fx의 개형을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단조 증가하거나 단조 감소하는 개형이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좀 쉽고 두 번째 이렇게 좀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인 그래프 개형도 있어요. 이 왼쪽 같은 경우는 저희가 k를 쓱 주어주면 한쪽은 yes고 한쪽이 no이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쉽죠?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좀 판단하기 힘든데요.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 하시면 되냐면 하나로 임의로 미드 값을 하나 잡고 미드 플러스 1번째 값을 찾아요. 그랬을 때 이 값이 감소하고 있다면 오른쪽 구간을 보시면 될 테고 반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구간을 타고 있다면 왼쪽 구간을 보시면 됩니다. 얘는 그 반대겠죠? 이 네 가지 상황에서만 이 parametric search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값 기준으로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그래프 개형은 왼쪽 그림과 같다고 해봅시다. 위에서 설명과 비슷하게 이 붉은색 영역이 참 구간이고 참을 만족시킬 수 있는 구간이고 이 흰색 부분은 참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구간을 해볼게요. 이 축이 X축, 이 축은 FX축입니다. 코드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이와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만 떼어놓고 보면 아까의 바이너리 서치와 굉장히 유사하죠. 중앙값을 잡고 이 답이 해인지 구한다. yes인지 no인지 구한다. yes라면 참이 반환돼서 이 if 및 동작을 할 거고 만약에 no라는 대답이 돌아왔다면 이쪽 구간이 돌아가겠죠. 그래서 답이라면 이 최소값을 갱신을 해주고 r은 x-1로 옮겨주면 됩니다. 이 passible은 문제에 따라 적용을 다 다르게 짜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 ANS는 옵티멀한 밸류가 됩니다. 즉 최소값이라는 소리겠죠.
이렇게 해서 이론 수업은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문제풀이를 들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문제를 들고 왔는데, 평소에는 제가 문제를 만들거나 이 백준 문제에서 변형을 해서 갖고 왔는데, 오늘은 그냥 이렇게 바로 백준 링크를 하나 띄워드릴게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더보기란에도 제가 링크를 띄워놨으니까 이걸 타짜치기 힘드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들어가서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를 읽고 어떻게 풀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하신 뒤에 이제 다시 본 유튜브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생각해 보셨나요? 그러면 풀이를 해보도록 합시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의 풀이는 자르는 길이를 1부터 시작해서 1씩 증가시키면서 조건을 만족하는 답 중 최대값을 찾으면 되겠죠. 하지만 랜선 자체의 길이가 무려 21억의 근방이에요. 1초 제한 문제지만 21초가 걸리겠죠, 이렇게 하면. 그래서 더 좋은 풀이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 자르는 길이를 임의로 고정시켜서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 자르는 길이 x에 대해 얻을 수 있는 랜선 조각의 개수를 fx라고 하면 fx는 이와 같이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x와 fx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면 이와 같아요. 단조 감소네요. 따라서 yes, no problem은 fx 값이 n 이상인지로 정의를 할 수 있겠네요. 가능한 해 영역이 연속정이기 때문에 파라메트릭 서치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그냥 GitHub에 링크를 띄워드릴 거고, 그 중에서 핵심 부분만 발췌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 possible이라는 함수는 이 컷이 아까 위에서 설명한 x와 동일합니다. 자르는 길이 x. 이 컷으로 다 잘랐을 때의 개수가 n 이상인지로 반응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이분 탐색을 잘 이해하셨다면 어렵지 않으실 텐데, 미드 값을 찾고 이 미드에 대해서 문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 판별을 한 뒤에 구간을 오른쪽을 보고 해를 갱신시켜 줍니다. 최적해를. 최종적으로 이 y문이 끝나고 나면 이 ans라는 변수는 최적해가 되겠죠? 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오늘 스터디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